안녕하세요. 문전의 광장에서입니다. 설날은 한 해의 첫날을 기리는 명절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설날은 양력 1월 1일과 음력 1월 1일 모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해요. 저는 한국의 전통 명절인 음력 1월 1일, 음력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에 떡국 한 그릇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떡국을 매우 좋아해요. 곰국 국물에 조선간장으로 간하고 달걀 지단과 고기 고명을 올린 떡국은 유일하게 제가 2번 연속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설이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대체로 4가지의 설이 있는데 새로 온 날이 낯설다는 의미에서 낯설다의 어근인 설다에서 온 것으로 본 시각과 한 해가 새롭게 개시되는 날을 의미하는 설날이 설날로 바뀌었다고 보는 시각, 한국어로 나이를 의미하는 살과 동계어라는 시각, 그리고 자중하고 근신한다는 의미의 옛말인 섭다에서 왔다고 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사실 딱히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기보단 저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설날을 까치설이라고도 하는데 까치와는 관계가 없고요. 작은 설을 뜻하는 아치설 또는 아찬설이 변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까치도 울음소리를 나타낸 말과 작다는 뜻의 아치가 합쳐진 말이라고 해요. 까치까치 설날 들을게요.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입니다. 오늘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세종시의 일, 생활 균형지수예요. 2021년 기준으로 지역별 일과 생활 균형지수에서 세종시가 부산과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일 생활 균형지수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일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부문에서 24개 지표를 분석해서 산정하는 것인데 세종시는 2019년 50.7점으로 8위에 올랐으나 2020년에는 5.2점이 오른 55.9점을 받아 5위. 이번에 발표된 2021년은 60.8점으로 3위로 일생활균형지수가 해마다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요. 세종시는 초등 돌봄교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여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고 전년 대비 크게 점수가 오른 분야는 지자체 관심도로 2020년 6.5점에서 2021년 12.7점으로 2배 상승했으나 제도적 지표는 20.7점에서 18.8로 오히려 점수가 하락했다고 하네요. 지자체 관심도는 일생활균형 조례 유무, 지자체의 일생활균형제도 홍보, 담당 조직의 유무, 일생활균형 관련 교육 컨설팅,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의 지표에 따라서 산출되는 것인데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균형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이었고 부산이 64.1점으로 전국에서 일과 생활 균형 수준이 가장 높았다고 해요. 2019년과 2020년 전국 1위였던 서울은 62점으로 2위로 떨어졌으며 3위인 세종시에 이어 대전이 전년 대비 6단계 오른 4위였다고 하네요. 이지수와 런던 심포니가 함께하는 아리랑 랩소디와 김호중이 부르는 희망가 두 곡 듣고 올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갈까. 2023년 개묘년 새해 세종시의 1분기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당장 새로이 들어서거나 문을 여는 공공건축물 등 중요 시설로는 세롬동 싱싱장터가 곧 개장된다고 하고 이생활권 로컬푸드 공급의 천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1생활권 도담동 1호점과 아름동 2호점에 이은 세 번째 장터로 이생활권 주민들의 우리 고장 농산물 이용 편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세종시 1호 관광호텔도 문을 여네요. 281실의 규모의 어진동 메리어트 호텔로 입지는 LH 세종특별본부 맞은편이자 호수공원 인근이래요. 2월에는 사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옆 부지에 새로이 문을 열고 세부 시설로는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유니버셜 디자인 체험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 복지지원센터 등이 있어요. 읍면지역 종합체육시설 기능을 할 조치원 시민운동장은 1분기 완공과 함께 시민 개방에 들어갈 예정이고 1에서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도 금빛 노을교 준공과 함께 하나둘 완성 단계로 진입한다고 해요. 4생활권 주거단지도 수루배 마을 7에서부터 9단지 입주와 함께 활기를 불어넣게 되고 어진동과 나성동 주민센터도 1분기 개천과 함께 주민 민원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금남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이 기간 착공과 함께 2024년 10월 완공된다고 하네요. 올 1분기에는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권 강화의 기간이 될 것 같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완공한 정부 세종 신청사로 중앙행정기관 재배치가 이루어지는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이곳에 둥지를 튼다고 하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사혁신처는 민간 건물에서 나와 기존 정부 세종청사 1단계 구역으로 이동하고 2024년 본격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상임위원 임명 및 사무국 신설 흐름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충청권 메가시티로 나아갈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오늘 2월 구성 및 개소를 앞두고 있어요. 광역교통 분야의 변화도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오늘 3월 국가철도공단 주관의 사전 타당성 용역안 발표로 완공 시기와 역사 윤곽을 드러내는데 현재 목표는 2029년 완공이라고 하네요. 보람동 창의진로교육원 개원과 지편동 제2특수학교 이음학교라고 하는데 개교는 교육 인프라 강화의 희소식이고 1년 지원 과정을 거친 새나루 유치원 초등학교도 오는 3월 입학생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교육계 입장에서는 이달 중 교육 자유특구 구상 용역 발표에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세종시가 타 지역과 경쟁을 뚫고 특구에 선정될 경우 교육을 넘어 세종시 발전에 또 다른 매개체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하네요. 이 밖에 전이 조경수 묘목축제가 오늘 3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겨울과 베토벤의 월광소나타 14번 C 단조 듣고 올게요.
본 방송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의 문제연의 광장에서를 듣고 계십니다. 문제연의 광장에서는 시청자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 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정말 좋네요 코너에서는 지난 1월 19일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공연에 대해 나누려고 해요. 예술과 일상, 홈 스위트 홈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클래식 음악 연주를 감상하며 예술 전문 작가 전원경의 소개로 명작이나 음악 작품이 탄생된 배경을 들려주는 시간이었어요. 페르메이르, 르누아르, 마네 카셋 등의 화가와 그들의 그림에 대해 그리고 바흐, 브람스, 슈만의 음악들을 들었어요. 방학 때라 그런지 어린이 관람객들이 꽤나 많이 왔는데 관람 태도가 너무나 훌륭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제 옆에 좌석에도 어린이 3명이 엄마와 함께 온 것 같은데 아주 잘 듣고 있어 조금은 놀라웠어요. 페르메이르의 밀크메이드라는 그림에 대해 설명하는데 우리가 익히 보던 그림, 빵이 있는 소박한 식탁 위에서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모습이 창을 통해 들어온 빛으로 그녀의 이마가 빛나고 아주 소박한 모습의 장면이라는 느낌을 갖는 그림이었는데 이를 설명을 통해 듣고 보니 새로운 해석과 이해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소프라노 송광선이 부르는 얼굴과 유채운, 임선혜가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무심
페르메이르가 그린 밀크메이드가 그려진 17세기 중반은 루벤스로 대표되는 바로크 시대였는데 극적인 요소와 풍부한 움직임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던 시기였지만 페르메이르가 살았던 북부 네덜란드에는 종교개혁 이후 칼뱅파 개신교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와 맞물려 바로크 화풍이 아닌 새로운 리얼리즘이 번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백하게 그려서 가족이나 사랑, 도덕감 같은 개념들을 잔잔하게 담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네요. 당시의 네덜란드는 세계 교육을 주름잡던 부유한 국가였지만 검소하고 금욕적인 칼뱅파 개신교들은 작고 조용하고 일상을 담은 그림을 사랑했고 가정집 부엌이나 서민들의 술집에도 그렇게 일상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걸리던 것이 일상적인 시대였다고 해요.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노동을 고귀한 것으로 여겼고 집안 살림을 잘 꾸려가는 것 역시 신성한 미덕으로 여겼기에 부엌의 모습을 자주 그렸다고 하네요. 페르메이르의 그림 속 부엌은 그야말로 꾸미지 않은 일상의 무대로 소박한 식탁을 꾸리는 여인의 모습이 오히려 경건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일상의 소중함, 여성의 역할, 매일 하는 일에 대한 성실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림의 왼쪽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여인의 이마가 반짝거리는데 이는 여인의 모습을 훨씬 귀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그 당시 네덜란드의 종교적, 사회적 분위기가 근면과 검소를 중요시 여기는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을 받아서 매일 반복되는 식사를 준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가족들이 하는 식사를 매우 진지하게 준비하는 행동들이 신을 기쁘게 하고 칭찬받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가정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천우희가 부릅니다. 조선의 마음. 그리고 송소희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메마른 들판 위에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로이 서 있네. 못다 핀 꽃 한 송이 기나긴 어둠 속에 태양은 뜨지 않아. 힘겨운 하루하루 눈물만 흐르는 눈물아비 되어라. 서글픈 세월 맘을 적셔다오.
보다도 붉은 눈물이 흐르네 서러운 눈물이여 눈물아비 되어라 서글픈 세월 맘을 적셔다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설명은 메리 카셋이에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여성화가 메리 카셋은 프랑스에서 활동하였는데 평생을 독신으로 살은 카셋은 남편이나 아버지와 같은 남성의 동행 없이 스케치북이나 캔버스를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그림을 그릴 수 없었지만 대신 자신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택했는데 그곳이 바로 집이라고 해요. 카셋은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소소한 일상을 캔버스에 담았는데 동시대의 클로드 모네, 에드가 드가, 카밀 피사로와 같은 남성 작가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심 전경이나 철도, 기차같이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주제들과는 상반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제한적인 공간과 당시 다른 남성들의 그림과는 미술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풍경을 그려도 햇살이나 구름,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한 묘사 등이 집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그림을 그렸던 여성 화가의 그림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인이면서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고 딸의 화가적 재능을 안 엄마가 카셋을 프랑스에서 그림 생활을 하게 한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카셋은 르 피가로를 읽는 여인이라는 작품으로 엄마를 모델로 해서 그리기도 했어요. 메리 카셋이 즐겨 그린 또 다른 주제는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이에요. 여성 작가는 전문 모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었기에 집안을 배경으로 한 어린아이와 엄마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로 삼았어요. 카셋은 자신의 여동생이나 조카, 집에 오는 주변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카셋의 그림은 주로 여성들의 소소하고 친밀한 모습, 특히 가정 안에서의 많은 모습들을 그려냈는데 아이의 목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치 이 모녀들의 집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지극히 사적인 모습을 마주하게 돼요.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엄마의 큰 손으로 아이의 허리를 잡아서 발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이며 전반적인 집안의 은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게 하면서 그 당시의 가정을 알게 하네요. 오늘 문제원의 광장에서 준비한 정말 좋네요 코너 미술관 옆 음악당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 낮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1시간 30분 정도 그 그림하고 공연을 같이 듣고 있으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2월 22일 수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다시 한번 2회차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예매를 안 하신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정말 부담 없이 평소에 함께하고 싶었던 분들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해요. 저 역시 이번에도 제가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지인과 갔었어요. 그 지인한테 처음에 이거를 제안했을 때 그 지인이 많이 이렇게 기분이 좀 이렇게 처져 있었고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망설임의 목소리가 들려왔었는데 막상 함께 공연을 보고 나서는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도 함께 즐겼고 점심도 맛있게 먹었고 또 세종호수공원에 있는 찻집에서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좋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공연뿐만이 아니라 공연과 이어지는 여러분과 동행했던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귀한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한 번쯤 이런 시간들을 일부러라도 내셔서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서로가 모인 갤럭시 울려 퍼즐이 궁금해 시대와 함께 노래해 생각하지 말고 따라 불러 여러분의 설날은 마지막 휴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모처럼 반가운 만남들을 가지셨는지요? 명절이면 해야 하는 일들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았는지요? 왜 내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나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1년에 몇 번 없는 날인데 이것도 못하나 등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있었나요?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연하게 보였던 것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인생은 꼭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만 무엇인가를 할 때 너무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주변에서 기다려주고 면박이나 비난을 하지 말아야겠죠? 특히 가족 간에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올해 새롭게 가정을 꾸려 첫 설 명절을 맞이한 모든 새내기 부부 가정에 그런 이해함과 격려와 응원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로가 모인 갤럭시 울려 퍼즐이 궁금해 시대와 함께 노래해 생각하지 말고 따라 불러 대단하려 하지 않아도 You already my star 우리 다 함께 노래해 두루다리디리다리다라 Hey 잠깐만 있지 눈치 보지 말고 just do it 걱정 따윈 잠깐만 있지 이제 보이지 맞아 넌 이미 나비치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do your thing 뿌옇게 보였던 너의 우주도 멀리서 보니 은하수였던 것 같아 가끔은 혼자인 것 같아도 언제나 네 옆에 있어줄게 You are a star 넌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구나 You are so in my soul You are the only special one to me 매일 밤마다 깊이 생각하는 널 봤어 I know you might be nervous And you can feel sometimes 자신이